코로나19 알면 이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나요?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 코로나19 알면 이길 수 있다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승문중학교 환경교사 신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이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대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을 마구마구 던질 에코맘 코리아에서 글로벌 에코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덕원중학교 구예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학교에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현재 사전 접수했었던 학교, 어떤 학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숙문중학교, 복명중, 그리고 서울광진중, 이유중, 광남중, 푸른꿈고, 원경고, 창원과학고, 청주여고, 초월고, 서정고, 송내고, 대구여고, 상인고, 매화고, 선상고, 갈매고, 진관초등학교,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금명중학교, 상인천초등학교, 서울신북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친구들 반가운 박수 한번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늘 언급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채팅방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한 내용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이에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두 분 오늘 실시간 방송에 앞서 방송에 임하는 자세,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제가 바이러스학을 2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린 친구도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도 학생을 대표해서 방송하게 되어 많이 떨리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파이팅 한 번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 댓글 저희 보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질문 참여를 위해서 연구원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방송 시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참여해주신 학교 하나 아이스크림 쿠폰 30개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 메시지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실시간 방송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기 전에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사님은 무려 26년 동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5년 메르스,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2020년 현재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진단과 바이러스 전문가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는 서울시 영양조사관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미생물 중에서도 바이러스학 박사님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 텐데요. 박사님, 24시간 하루 종일 일하시나요? 라고 박정빈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예, 제가 24시간 근무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도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 12명이서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접수받고 실험하고 결과 보고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박정빈 님이 해주신 건데요. 정은경 본부장님과 만나서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와, 정은경 본부장님 질문 나왔네요. 본부장님하고는 인연이 좀 깊어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통을 해왔고, 아마 화면에 올라오고 있나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또 추가로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한 명으로 잘 막았다고 해서 나중에 당시 이낙연 총리님이 네네. 관계자들을 불러서 점심 시간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 만나서 인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일했던 거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네, 우리 최성훈 친구가 질문을 준 게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정확한 날짜, 그리고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언제 최초로 생겼죠? 코로나19가 언제 시작됐는지 현재로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중국의 우한시
우리나라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올 1월 13일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고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 지나서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비행기로 들어오신 분을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로 검출을 했고요. 그리고 3일 뒤인 1월 23일 날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인인 분이 최초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인 중에서는 1월 23일을 첫 번째 날짜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예리님 질문 주실래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정순주님, 김영훈님, 윤석주님, 정영근 외 많은 학생분들이 해주신 질문입니다. 코로나19의 이름이 왜 코로나인지 궁금합니다. 바이러스가 19번 변한 건가요? 아니면 2019년에 처음 발병된 것이라서 그런 건가요? 2019년이라서 코로나19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군요. 박사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 코로나19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줄여서는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VI, 그다음에 디지즈의 D를 따서 코비드 19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쓸 땐 코비드 19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로 쓸 때는 코로나 19라고 명명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숫자 19는 뭐냐? 2019년에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다라고 해서 그 중에 19를 따온 거고, 읽을 때는 왜 19라고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이쪽에서 이름 붙일 때 관습 같은 거예요. 관례. 그래서 10단위, 100단위를 따로 다 읽으면 너무 번잡스러워지니까 간단하게 숫자만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OC43이라고 합니다. 43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코로나19 아니고요. 코로나19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2019년에 19를 따온 거네요. 그리고 또 네.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명칭 자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고 뭐 박쥐라든지 새라든지 굉장히 많은 동물들에서 같이 공생하고 있는 비슷한 바이러스들의 큰 집합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왕관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크라운, 영어 크라운의 라틴어 발음인 코로나를 이름으로 붙이게 된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이런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번 코로나19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사람에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로 OC43, NL63, 그다음에 229E라고 하는 세 가지, 그리고 HKU1이라고 요거까지 해서 네 가지 일반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요. 코로나 중에. 네. 그리고 유명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해서 총 6종류가 지금까지는 사람한테 감염병을 일으킨다,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요번에 새로운 녀석이 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얘들이 사람한테 와서 변한 게 아니에요. 진화를 하면서 우연히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겨난 거고, 진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지금 숲을 포함한 자연을 인간이 가깝게 정복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삶의 영역이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박쥐가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현재 코로나19를 만나고 있어요. 네, 우리 맞습니다. 다음 질문 뭐였냐면요. 그럼 이런 코로나19 어떻게 감염되나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있죠. 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비상식적인 상황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은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코로 들어가거나
눈의 점막으로 들어가서 전파되는 게 가장 많고요. 또는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그런 부위를, 그런 오염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이 일상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입이나 코나 눈으로 가기 때문에 전파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벌써 방송이 15분 지나고 있어요. 제가 9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계절에 잘 퍼지나요? 박지영님 질문이고요. 그러면 더운 여름엔 사라지게 될까요? 질문 주셨네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의 경우에는 계절을 분명히 타요. 겨울에 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2월 달에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19도 여름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을까, 소멸 또는 활동성이 크게 약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미 2월 달에 브라질에서 굉장히 큰 확산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한때 잘 막은 것 같았지만 3월, 4월 들어서 또 크게 증가를 했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온도라든지 습도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첫 번째 이벤트 아이스크림 선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연구원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5분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느 분을 찾아볼까요? 이예슬 친구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 분들, 그 뒤에 숨은 주역들이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연구원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응원의 메시지는 어느 친구인지 한번 선물해 볼까요? 최성훈 친구가 주신 의견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말씀과 달리 연구원분들은 부르기도 전에 이미 꽂히십니다. 라는 두 번째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군요. 세 번째 메시지는 어느 분이냐면 강지효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 걸리게 우리도 노력할게요. 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 주셨고요. 네 번째 친구. 자, 장준영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은님. 저희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커서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5명의 친구들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조금 힘이 나시나요, 박사님? 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이제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벤트도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린 친구 10번째 질문 주실래요? 네, 문찬영 님이 질문 주신 건데요.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예, 증상이 없는 경우에 본인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알려진 확진자의 동선하고 내가 움직인 동선이 겹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사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의심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일단 증상이 의심된다 또는 주변에 의심스러운 분 확진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서울은 120, 그리고 전국은 1339 또는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날 확진자가 지나간 장소에 다른 시간에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하고 백원재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감염자하고 확진자하고 직접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노래방이라든지 뭐 실내의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좁고 밀폐돼 있고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의 침방울을 통해서 다른 시간대에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감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학교가 실내이고 좁고 밀폐된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내일이 두 번째 등교일이거든요. 그러면 등교 이후에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해당 지자체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네. 결정을 하실 텐데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뭐 안성이라든지 김포시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 등교를 취소를 하고 네네. 뭐 일주일이나 또는 2주일 동안 추가적인 그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지금 인천에서도 60여 개의 고등학교가 아직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린님 질문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검사하시나요? 저희들이 주로 검사하는 분들은 뭐 해외 입국하신 분들 또 그리고 확진자가 있어서 역학조사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한 검사 그리고 그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에 이분이 정말 음성인 상태인가 그런 거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잠복기일 때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나요? 잠복기일 때 음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증상이 시작되기 전을 잠복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통상 다른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없을 때는 바이러스 배출도 없어요. 그래서 전파도 안 되고 검사도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특이하게도 감염이 돼서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즉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 배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파도 가능하고 그럴 때는 검사를 하면은 양성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증상일 때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마스크를 꼭 끼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음성이 나오더라도 위험한 어떤 그 접촉이 있었던 분들은 최소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검사를 하셨나요? 오늘까지 사람에 대한 검사, 저희가 인체 검체라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한 17,500건 정도 와. 했고요. 그리고 17,700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환경조사라고 해서 그 위험했던 지역 확진자가 네, 머물렀던 접촉한 지역. 네. 그런 공간이나 뭐 병원이라든지 감염이 발생한 병원이라든지 지하철, 버스 이런 곳에 대한 환경조사도 1,600건 정도 실시를 했어요. 네네. 저희 지금 질문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주는데요. 많이 들어오나요? 특히 궁금한 거 학교에서 지금 등교를 한 이유가 걱정하는 질문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엘리베이터나 물건들에 투명 필름을 붙여놓는가 봐요. 네. 저도 오늘 교실에서 네. 이게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투명 필름 정말 안전한 건가요? 다음에 눌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 네. 특히 이런 역학이나 감염병을 다루시는 분들 사이에 네. 어떤 공통된 의견은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고 다만 우리가 뭐 그 구리를 코팅했다는 그런 그 필름 같은 거 많이 지금 설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실험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게 실제 생활 환경에서 얼만큼 효과가 있다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예린님 열려볼 때 김민우 정우영님 친구 질문 주실래요? 역학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역학조사라는 말이 이제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단어가 됐어요. 역학조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감염병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뭐고 어떤 경로로 전파가 되고 있고 누구가 접촉을 해서 다음 감염이 될 위험성이 큰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역학조사라고 하고요. 또 거기 네네. 무슨 질문이 더 있었죠? 다음 예린님이 20번째 질문 한번 다시 주세요. 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까요? 저도 궁금해요. 언제 끝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언제 끝날까요? 저희가 2월 달에 처음 이 코로나19를 검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뭐 드라마로 치면은 단막극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고요. 3월 달 되니까 이거 최소한 미니 시리즈급은 되겠는데 이랬었고 4월이 되니까 이러다 가을 겨울 되면 시즌 2가 되겠구나. 네, 그런 염려가 있어요. 요즘은 그냥 대하 드라마예요. 대하 드라마가 이미 돼 버렸고 여름이 되고 장마가 온다고 해서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꾸준히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하루에 뭐 10몇 명, 20몇 명 이런 사태가 이어지다가 네. 가을 겨울이 되면 다시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다음 질문은요. 백신이 나오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상황이 나아져서 확진자가 없어지는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지는 이것도 또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인데 둘 다 어렵다. 둘 다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백신 같은 경우 요즘 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 뭐가 개발이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개발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백신의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데도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희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게 상용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을 주셨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택배 상자 집으로 도착하는데 택배 상자가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지금 예, 줬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4월쯤인가 미국의 CDC에서 네.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플라스틱이나 금속 표면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꽤 오랫동안 생존해 있는다. 뭐 네. 길면은 하루도 가고 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네. 그때 실험이 된 게 골판지, 종이 같은 이런 택배 상자에 주로 쓰이는 이런 재질들은 뭐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빠르게 사멸을 한다. 고로 묻어 있더라도 만에 하나 누군가 여러분들 집 앞에 택배 상자를 딱 놓고 그때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안현선님 질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해서는 동선 이후에 3, 4일 이내에만 공개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왜 3, 4일만 하느냐? 네. 이거는 그 분이 그러니까 모든 확진자 동선을 3, 4일 전만 파악을 하고 공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그 확진자의 증상이 언제 개시됐느냐, 이 사람이 언제쯤 감염이 됐을까 이런 역학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거기에서 이거 이상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3일이나 4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보름치 데이터를 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름 되면 더운데 KF94 말고 덴탈 마스크 써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실험했던 데이터로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KF94나 KF80이나 덴탈 마스크나 아니면은 천 마스크 이런 것들도 효과는 이 사람의 감염자의 비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네. 가지고 있다. 다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데 그럴 때는 천 마스크 안에 필터를 덧댄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마스크 수급이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뭐 KF94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날도 덥고 그러니까 맞아요. 요즘은 저도 덴탈 마스크 쓰고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 학교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있어서 고등학교 벌써 일주일 등교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실제 지키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제 내일부터 등교하는 친구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마스크 숨 찰 수 있잖아요. 네. 쉬는 시간 충분히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산소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고 기분 전환하고 다음 교실 수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교실에 있다 보면 덥고 그 다음에 산소 부족하고 본인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중학생을 만나고 있는데요. 선생님 마스크 벗고 물 마셔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땐 정말 자신이 이제는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손 들고 선생님께 자신의 볼일을 잠깐 외출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손 씻고 오거나 이런 부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산소가 부족해져서 교실 내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뭐였었냐면요. 손 세정제 손을 잘 씻거나 세정제를 썼을 때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나요? 질문을 줬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손 씻기, 잦은 손 씻기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감염자의 비말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감염됐을지 혹시 모르는데 내가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 네.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손 씻기는 여러분 2003년에 사스 기억하시죠? 네. 사스가 막 창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9시 뉴스 뉴스마다 신문마다 계속 개인 위생, 손 씻기 막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딱 그 방송들이 나가고 난 그 다음 달에 전국 통계를 내보니까 네. 식중독 발생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음. 그만큼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이런 코로나19 사스, 맞아요. 메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이 감염병에 걸리는 주된 루트가 손이 오염된 걸 만지고 그게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무의식 중에 네. 하루에 한 3,000회 이상 이 입이나 얼굴로 손이 간다고 하거든요. 눈, 코, 예, 입이요. 예. 그래서 손 씻기 열심히 해주시는 거가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예방 수칙이다. 이걸 좀 힘들더라도 지켜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우리 지금 예린님 네. 아직 등교 전이죠. 네. 학교 생활 기대되죠. 네. 왜냐면 아직 못 만난 선생님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게 바로 다음 주면 오잖아요. 네. 학교에 왔을 때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어요. 바로 내일부터 이제 등교하는 친구들에게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등교하기 전까지 자가 건강 진단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학교를 올 수 있고요. 그 자가 진단 체크에서 등교 중지로 뜨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연락을 꼭 해주셔야 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질환이 어떤 증상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학교를 들어올 땐 이제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수업에 참여하게 될 테고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다시 한번 또 발열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오후 수업 마치고 나면 이제 집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화장실 갈 때 손 씻고 그리고 세정제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수칙 지켜주고 제일 중요한 건 복도나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꼭 2m를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주시는 거 기억하고 등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할 게 있어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교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은 이랬고요. 문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예요. 지금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기숙사에 있어요. 방과 후에 기숙사에서는 어떻게 예방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예, 일단 기숙사에서의 생활 수칙을 얘기하기 전에 방역 수칙 얘기하기 전에 요즘 이제 언론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게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일상을 준비를 해야 되고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일상이란 결국 무엇이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할 수 있을 땐 한다. 물론 밥 먹을 때는 빼야 되겠죠? 네. 물 마실 때도 빼야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특히 여러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땐 마스크 가급적 해주시고
손 씻기 자주 해주시고. 자, 그럼 기숙사에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네. 가급적이면은 외부인들을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출이나 외박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기숙사 안에서도 가급적이면은 2m 또는 아무리 가까워도 1m 이내에 마주보고 대화하지 마세요. 네. 꼭 마스크 끼고 대화하시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불필요하게 뭘 자꾸 안 만지는 게 좋겠죠. 딱 내 네. 물건만 손을 대고 여기저기 만지지 않고 그런 정도를 조심해 주시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낮 시간에는 다른 옆반 친구의 교실에 들어갈 수 없고요. 다른 옆반 친구의 물건, 특히 체육복 교과서 준비물 빌려서 공유할 수 없고요. 자신의 준비물 다 챙겨서 가시는 게 지금 가장 예방이 좋고요. 기숙사에서도 바로 요 방에서 내 친구 방이라고 해서 옆방을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예리님 22번째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22번째 앞쪽으로 넘어가세요. 22번째. 코로나19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다는데 그런가요? 이거는 저에게 준 질문이죠. 그러면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지구의 자정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의 외출이 조금 줄어들자 한국의 공기는 맑아지기 시작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강물이 에메랄드빛으로 바뀌고 있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연을 날리는 원숭이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바다거북이 해변에 알을 낳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국 바닷가에 핑크 고래도 포착이 되었었네요. 자, 이렇게 현재 지구 생태계는 회복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인가요? 치료제도 아직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요. 네. 언제 될지 모르고 있는데 왜 어렵냐면은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그 숙주 세포의 모든 기능들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죽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치료제 개발은 대부분 기존에 인류가 만들어낸 약제들 중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연히 효과가 있는 애가 있나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열심히 지금 치료제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백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알려진 약제가 아니라면 또 안전성 테스트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오늘 박사님 만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 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보시면서 그 내용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자, 오늘 참여하신 두 분의 마지막 인사 소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방송으로 함께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구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과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더욱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의 실천으로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도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저도 해드리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이 좀 아쉽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힘들고 모두 다 지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말씀드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그런 수칙들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방송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수업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 실시간 주셨던 내용들은 성함을 다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점이 있지만 방송을 저희가 한번 다시 돌려보고요. 가장 열심히 참여한 질문 주셨고 답변에 이름이 언급된 학교 한 학교에는 아이스크림 쿠폰 30개 보내드리도록 개별 연락을 꼭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제 마무리 인사할 건데요. 자, 코로나19 알면 이길 수 있다. 네, 모두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